말하자면 김건희 씨에 대한 이 녹취록 7시간짜리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선대위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일부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MBC 그리고 열린공감TV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 이쪽에서요 이 무리하게 전면 공개 하려고 하는 작전을 펴다가 일단은 이 부분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전량을 트는 것은 불가하게 됐다. 그래도요 지금 이 법원에 대한 이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판인데 이번 서부지법에서 이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한 이 담당 판사 그나마 조금 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내용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민사합의 21부 서부지법의 수석부장이 박병태 부장판사입니다. 박병태 부장판사가 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어요. 일부 인용했다 그런 얘기는요. 결국 우리에게 조금 이 호의적으로 우리가 신청한 이유를 제법 받아줬다. 이런 이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방송을 금지하도록 한 부분 딱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우선은 수사 과정과 관련된 얘기. 수사 과정과 관련된 얘기. 즉 김 씨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이런 발언은 하지 말아라. 보도하지 말아라고요. 두 번째로는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한 발언 내용 이 두 번째가 금지 대상이 됐고요. 세 번째 금지 관련 내용은요.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대화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대화로 할 수 있는 이런 극히 사적인 대화 내용 이 세 가지는요. 이 스트레이트 이 방송에서 송출하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결정 내용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우선 이 김건희 씨가 이 사인 순수한 사인이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부인이라고 하는 공인이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수사 당사자로 하는 측면 이 세 가지 이 측면을 고려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방송 내용이 진실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진실 방송 내용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방송 내용 진실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하나는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피해자가 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이 방송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방송 목적이 오로지 공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말이죠. 이 법원의 판결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대신에요. 오늘 재판부가 구체적인 녹음에 담긴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뭔지에 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이 판결 내용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방송 내용은 녹음 파일의 입수 및 보도 경위,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김 씨가 조력자 역할을 한 내용, 정치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김 씨가 밝힌 견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김 씨는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되고 김 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방송 금지 명령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김 씨와 관련해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김 씨가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에 진술 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 즉 김 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기사나 발언을 한 언론사 또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이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들 또는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그래서요. 지금 오늘 이제 방송 이 가처분 신청,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법률가가 아니라도요.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 보면은 우선 피해자가 이 수사를 이제 앞으로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진술 거부권 같은 거, 특히 이제 방어권이잖아요. 이런 것이 침해되는 것을 굉장히 이 법원에서는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이 침해될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 보장 말하자면 이 정당한 이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묵비권 그러잖아요. 이런 대응 권한이 많이 손해본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상당히 배려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판단은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사적 대화가 먼박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도저히 말하자면 이 기자 인터뷰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또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했기 때문에 불법 녹음 파일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 내용 상당 부분이 이 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씨가요, 사회 여론 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 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해서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방송 내용이 재판부가 얘기한 대로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목적이 오로지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송의 사전 금지가 해당이 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한 고민은 냈는데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 이 MBC의 특성을 볼 때 과연 이 법을 얼마만큼 지킬 것이냐. 그래서 이제 법률가들이 그야말로 이제 MBC에도 법률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법원 판결에 말하자면 루폴,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또 굉장히 꼴떠하게 찾아서 이걸 또 교묘하게 법에 걸리지 않는 형식으로 해서 보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요, 우리 국민 그리고 이제 선대위 측에서는 이 MBC의 추가적인 보도, 그러니까 이제 위법 사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위법 사례들을 충분히 말하자면 적시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MBC가 보도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법률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검토해 두고 플랜 A, 플랜 B, 필요하면 플랜 C까지도 전부 이 준비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MBC 하면 있는 사실도 왜곡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뭐 MBC 하면은 예를 들어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그 담당 검사, 뭐 고위 검사,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이 검사장 뭐 이런 걸로 다 승진했잖아요. 그야말로 이 검찰 소스를 많이 받는 방송 중에 대표적인 방송 중에 하나가 MBC하고 KBS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번 녹취록 법원에서 방송하지 말아라, 수사 관련 부분이라든가 또 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 극히 사적인 일반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 법원이 굉장히 이 준수를 노력한 강조한 진술 거부권, 이런 것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교묘한 이 편집 방송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점에 철저히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요, 이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한 10여 명의 의원들이 이번 이 녹취록 보도를와 관련해서 항의 방문을 했는데, 이때 김기현 대표가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입장문을 조금 전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턱도 얻어맞고 상당히 말하자면 제법 불법 폭행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법 폭력 지역이었고 충격 그 자체였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 극심한 모욕을 줬다. 그리고 매우 불미스러운 폭력이고 상당히 MBC의 민낯을 보여줬다. 정말 한심한 작태다. 이렇게 지금 턱을 얻어맞고 손등에 멍도 들었다.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 항의 입장문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늘 MBC 항의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폭력이 자행되었고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소극적 대응만 할 뿐이고 불법 폭력을 제어하지 않았다. MBC를 사수하겠다며 방송사 앞으로 달려온 사람들이 보여준 행태는 그야말로 불법 폭력 지역이었고 충격 그 자체였다. 다른 다른 의견을 드러내는 사람은 아예 없었고 그저 괴성을 지르며 밀치고 때리고 악의적인 욕설과 선동, 비난만 난무했다. 그리고요, 눈에 띄게 편향 방송이었던 MBC가 이번에 또다시 편향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려 했던 것인데, 저희 앞을 폭력으로 가로막은 폭도들은 마치 MBC가 무슨 신이라도 되느냐 덮어놓고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심한 모욕을 주었다. 그리고 MBC 앞에서 벌어진 오늘의 불미스러운 폭력 사태는 MBC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폭력을 일삼는 단체에 둘러싸여 있는지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주장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자신만이 옳다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민주당과 그 골수 지지 세력이 이렇게 백주대낮에 폭력과 욕설을 남발하고도 뻔뻔하게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한심한 작태다.
그러면서요. 오늘 현장에서 턱을 얻어맞고 손등에 멍도 들었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만 민주당 세력의 못된 내로남불과 공영방송의 정도를 한참 벗어난 MBC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강력히 항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열린공간 서울의 소리 이 방송을 MBC 본방에서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MBC 제3노조인 MBC 노동조합, MBC 노조에서는요 강력히 반대하는 이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성명 이유는요, 왜 이 정식으로 취재하지 않고 보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겨우 편파 방송을 하고 있는 편파 뉴스인 유튜브 내용을 그대로 왜 틀어주느냐. 그리고 만약에 보도한다 하더라도 유튜브가 방송을 하면 그것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서 그야말로 좀 검증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방송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요, 이 충분한 검증과 반론권 보장도 없이 보도하는 것은 편파 방송 위험이 높고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이러한 편집 녹취, 자극적인 편집 녹취에 유튜버들이 그런 자극적으로 취재하고 편집한 녹취는 그들 매체에서 먼저 공개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강한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 MBC 노조 이러한 반발을 MBC 측에서 과연 어느 정도나, 그리고 법원 판결문 어느 정도나 존중하고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방금 보도되고 있는 PNR, 즉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막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미래한국연구소하고 프라임경제신문의 의뢰로 지금 조사가 된 건데, 이번 조사는요 12일하고 13일, 그러니까 최고 업데이트된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42.2, 이재명은 37.8이고요. 그리고 안철수는 10.6인데 이 추세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만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 주에 비해서 4.9%가 올랐고 이재명은 0.7, 안철수는 2.0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허경영이가 말하자면 심상정보다 더 높아요. 2.5 대 2.4입니다. 그리고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전부 다 이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46.9, 이재명은 38.2입니다. 그래서 약 8%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와 이재명을 보면 안철수는 43, 그리고 이재명은 34. 그래서 약 9%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여전히 정권 교체 여론이 11% 정도 앞섭니다. 교체가 48.2, 그리고 유지는 37.8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부정, 이것은 부정이 46.9, 긍정은 38.2. 그리고요, 단일화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보니까 말이죠, 단일화를 찬성하는 게 45.5, 반대가 40.0이고요. 단일화를 찬성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64.1, 그리고 안철수는 31.9. 그래서 지금 단일화한다 그러면 윤석열로 단일화하라, 이것이 64%로서 안철수보다는 배 이상이나 높다. 자, 이거를요 저는 이제 추세를 보기 위해서 또 여론조사 기관들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몇 개를 제가 가능하면 비교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에서 제가 비교해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PNR 리포트가 PNR 이 보고서가 12, 13이기 때문에 제일 최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3일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 갤럽이 있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보여드린 갤럽. 그 다음에 UPI. 이게 갤럽하고 UPI는 똑같이 11일에서 13일이에요. 그 다음에 MBC가 11일에서 12일입니다. 그러니까 11일이든 12일이든 13일이든 간에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됐어요. 그러니까 악재가 거의 없어. 지금 김건희 씨 7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뭐까지 안 왔기 때문에 이거 이름 나온 것 자체가 무슨 악재다, 여론에 반영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어제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마침 여론조사도 어제까지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MBC든 UPI든 갤럽, 이 갤럽이든 이렇게 보면요, 갤럽 하나만 빼놓고 갤럽 하나만 윤석열이가 37대 31로 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PNR 리포트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42대 37로 약 5% 정도 이기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UPI도 42대 36으로 약 6% 정도 이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PNR하고 거의 비슷해, UPI가. 그 다음에 MBC는 38대 32, 이것도 6% 정도 리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제가 여러분들 이 한국갤럽 거 정말 요상하다,
이거 뭐 요술단지가 들어가 있느냐? 신뢰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아무리 면적이다 또 ARS다라고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반대로 말이죠. 이제 매주 금요일 날이면은요, 이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역시 갤럽답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먼저 내리고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갤럽답다는 얘기는 윤석열 절대 1등을 안 세우네요. 지금 갤럽이 조사한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이 37이고요. 윤석열은 31. 그래서 이재명의 경우에는 지난주보다 1%가 올라갔고 윤석열은 지난주 26%보다 5%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지난주보다 2%가 올라가서 17, 심상정은 2%가 빠져서 3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와 그 다음에 이재명 간에는 6% 편차가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나와요.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전부 다 이깁니다. 윤석열 42대 이재명이 40, 그리고 안철수는 45대 38. 그래서 안철수에게 단일화가 됐을 때 좀 더 지표가 높게 나오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20대하고요. 보수층의 결집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요, 이 지난주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2배 이상 껑충 뛰고 있어요. 10에서 23으로. 그런데 안철수의 경우에는 23에서 1로 뛰어서 24. 그리고 이재명은 24에서 2가 빠져서 22. 심상정에는요, 5%가 빠져서 5. 딱 이렇게 돼 있어서 20대의 경우에는 안철수가 24, 그 다음에 윤석열 23, 이재명 22. 굉장히 20대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국면이다. 자, 그리고요, 2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성별로 보면요. 왜냐하면 여가부 폐지를 내놓으니까 이거 여성들 다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도망가고 있어요. 오히려 남성들 지지가 굉장히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성은요, 지난주에 25였는데 8%가 올라가서 33이 됐고요. 여성은 1%가 올라가서 오히려 28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보수층의 결집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 49에서 이번 주에는 60, 11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TK에서는 6%가 올라서 48, PK에서는 4%가 올라서 37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충청권에서는 역시 윤석열 후보가 좀 높습니다. 윤석열 32, 안철수 24, 이재명 24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관심이 높은 쪽, 고관심층에서는 이재명이가 높아요. 39, 윤석열 34입니다. 그런데 이 고관심층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3%가 올라가고 있고 이재명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자 구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2등으로 6%가 밀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5%가 올라가서 34, 그 다음에 민주당은 1%가 빠져서 33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1%가 올라가서 42, 그리고 부정평가율도 올라서 53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갤럽 조사에 나타난 이 특징을 지금 제가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 이후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하고 비교해 보면 갤럽만 갤럽답습니다. 자, 똑같은 11일이라고요. 13일 날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보도해드린 UPI 조사를 보면요, UPI 경우에는 윤석열이 다자든 그리고 양자든 다 이겨요. 다자에서도 무려 6%나 이기는데 지금 갤럽에서는요, 6%가 빠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11일하고 13일 똑같은데. 그리고 MBC 100분 토론을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38.8대 이재명이가 32.8이에요. 6%가 앞서. 그러니까 UPI, MBC는요, 방향성, 추세가 똑같아요. 6%. 11일, 12일입니다. MBC는 딱 하루 차이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갤럽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갤럽 조사도 굉장히 그야말로 유력한 여론조사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여론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이 신뢰성을 떠나서 이 갤럽 조사를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뒤지는 거, 이건 잘못된 거야, 가짜야, 이렇게 하고 쳐버릴 게 아니고, 이런 조사도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이 조사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보완할 대책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에
비공개리에 중요한 일정을 가졌는데 이번에 이 수원의 이 화성 인근에서 추락한, 그래서 생명을 잃은 이 전투기 추락사고 순직한 고 심정민 소령의 빈소를 비공개리에 뭐라 그럴까요? 찾았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그리고 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 조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스러운 빈소를 찾은 것은 대선 후보 중에 윤석열 후보가 유일하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요, 위기 상황에서도 심수령은 민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을 희생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제 이 공군 비행사고 대책본부에서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1일 날 이 비행 당시에 조종계통의 결함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젝션, 그러니까 내가 탈출하겠다, 이렇게 2번 외쳤지만은 실제로는 탈출을 안 했습니다. 탈출하겠다고 관제탑에 알렸는데, 그 왜 안 알렸느냐? 바로 이 조종관을 끝까지 잡은 채 생명을 이제 거두게 됐는데요. 바로 진입 방향에, 항공기 진행 방향에 민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끝까지 조종관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혼부부로 알려져 있어요. 2020년도에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한 1년여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신혼부부인데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도 우리 국민과 영공을 지키던 꽃다운 목숨이 지고 말았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안심하고 하늘을 지킬 수 있도록 노후 규정에 빠른 교체에도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 심정민 소령의 명복을 빕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심소령의 말하자면 이 가족을 보니까 굉장히 병역 명문가로 알려져 있어요. 병역 명문가. 자, 그래서 역시 병역 명문가답게 생명을 던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제가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대통령 될 피가 아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 피가 아니다. 자, 그래서 범죄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 누가 저에게 그렇게 알려왔어요? 범죄인의 피, 꼭 방송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 살신성인한 심소령의 경우에는 나라를 지키는 피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금 이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렇게 고인의 살신성인,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겠는데, 자, 현 정권은 말이죠, 북한의 눈치 보기,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마지못해 한마디 하는, 이걸 보면 얼마나 현 정권이 우리 국민이 말하자면 자신의 생명까지 던진 이러한 군인 정신에 비춰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현 대한민국 국군 최고 통수권자이냐,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로 병역 명문가냐면요, 장교 11명을 배출한 명문가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생도 시절부터 뛰어난 축구 실력이었고 또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소에 맡은 임무를 굉장히 묵묵히 수행하는 우직한 군인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2016년도에 공군 소위로 임관해서요, 나는 언제까지나 전투 조종사로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굉장히 참 안타깝게 28년 11개월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만 29세입니다.